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상록회 자서 전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11월 3일은 선거일이었죠. 선거를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개표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혼동 상태에 있는데 빨리 이것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자수 전반을 쭉 해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민 생활의 그 애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어려웠던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데, 사실 글을 쓰려면은 쓸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얘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를 몇 개 골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도착 첫날을 묘사해 보라. 그 다음에 가장 보람되고 즐거웠던 일을 기록해 보라. 또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여가 선용 취미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참 글을 쓰려면 한이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했으면 어떻게 구했는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직장을 구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우선 뭐 할 수 있는 거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경험이 많으니까 글 재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 한국에서는 교회에 안 나가던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는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그 기타 뭐 불교, 천주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미국에 와서 살면서 교회에 나가는 장점이 너무나 많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결혼 기념일.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 결혼 뭐 50주년, 60주년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럴 때에 부부가 같이 아직도 살고 있다면 서로 자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반지, 금혼식이 되면은 금반지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도 좋겠죠. 저도 얼마 전에 금혼식이 지나서 아내하고 금반지를 하나씩 해서 한 돈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50주년 기념이라고 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지내기 힘드니까, 요즘 레스토랑에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냥 반지나 하나 하고 아이들하고 식사나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미국에 와서든지 한국에 있어든지 어릴 때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그러니까 멘토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한두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쓰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사람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처음에 워싱턴에 혹은 어느 포항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에, 누구하고 왔는지, 가족이 다 함께 왔는지, 아니면 혼자 먼저 오고 또 나중에 가족이 왔는지, 여기 와서 또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누가 마중을 나왔는지,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또 그 사람 직업과 내 직업과 같았는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고. 왜냐하면은 드라이 클리닝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고, 또 뭐 캐리아웃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캐리아웃을 하게 되고, 또 그로서리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로서리를 하게 되고, 또 사이딩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사이딩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와서 미국을 경험하면서 미국 사람, 미국 어,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은 사실 여러 종족이 모여가지고 여러 이민을 와가지고 이룬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나 first come first service라 그래가지고 서브라 그래가지고 뭐 줄을 서는 거 이런 게, 또 줄을 서가지고 한참 참 기다리는 그 인내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줄을 섰다가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줄을 섰다가 그냥 책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한없이 기다리죠. 그 마음이 느긋하고 그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봐도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그러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보면은 보기만 해도 또 마음이 좀 불안하죠. 그리고 한인들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사는 거, 혹은 한국 사람들 가게만 가는 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를 배우지 않고 사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 왔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왔으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국 사람 숫자도 달라졌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참 어, 뭐, 생각을 하면은 글을 쓰려면은 한이 없죠. 어,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여기 준비하는 자료가 많은데 그냥 여기는 지나고 있다 시간이 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 사람들 아까 언급한 입양해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 목사님이나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다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이미 또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한둘 있는데도 또 입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 거죠. 아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키운다고 하지만 아이가 내게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많은 그 즐거움을 갖는다, 이런 얘기. 우리도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그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둘 부담도 셋, 넷이 있으면 더 그 사람들은 즐겁고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를 어느 때는 그렇게 하면 좋죠. 또한 한국에서나 어디에서 그 아이들이 말이죠. 그 부모가 없어가지고 벌어진 아이들 거두어 주면은 그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옛날 사진 앨범 펴놓고 보면은 그때 참 애들하고 같이 유치원도 댕기고 또 초등학교도 댕기고 같이 이제 제2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또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도 가보고, 또 애들 어디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크는데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나중에 우리가 저희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뭐 선물도 사오고 필요한 것도 사오고 집에 와서 전기 담아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대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아이가 아니죠. 전부 다 뭐 어른으로 50대가 됐으니까 40대 50대가 됐으니까 다 어른이죠. 그리고 또 제가 늘 좋아하는 김형석 교수님 1920년 7월 6일 생이니까 지금 꼭 100세가 조금만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분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얘기 하나 소개할게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을 버는데 일을 하는데 돈을 벌어도 좋지만은 돈을 벌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좋으니까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찾아라 그럽니다. 봉사하는 일도 좋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될 수 있는 한 좋은 취미생활, 좋은 봉사 이런 거 하는 게 좋겠죠. 저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남을 도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동안 중앙시니어센터에서 한 15년 이상 봉사를 하는데 사실 그 시간 내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또 봉사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이맘때 되면은 매년 그 시니어들 여러 가지 보험 있죠. 보험 하는 것도 다시 검토하는 때가 됐잖아요. 메디케어 검토하는 것도 제가 중앙시내에서 도왔는데 요즘엔 뭐 아무도 시내센터에 나가지도 않고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 할 때 좋은 점은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사생활도 서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래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번에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낭비만 하면 안 되겠죠. 요즘이라도 줌으로 혹은 뭐 유튜브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배우고 하면 좋죠. 취미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죠. 어, 어떤 분의 자서전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분 자서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분입니다. 도서관에서 동화집을 빌려 밤마다 읽어줌으로써 나는 새 동화의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고 엄마 그위를 함께 외움으로써 Mother Goose, 엄마 그위를 함께 외움으로써 그것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같이 아이하고 외웠다 이거죠. 외우면 그 뜻을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6살에서 12살까지 검도를 배우는 동안 일주일에 이틀 밤을 서너 시간 아이가 검도하는 것을 검도입니다. 검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나도 끌려서 검도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애가 또 보이스카웃에 가담해가지고 여름 방학 때마다 산으로 한 달씩 캠핑 가는데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호수와 공원과 광대무변하고 신비로운 경치를 즐기게 되었다 합니다. 남편과 나는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경제적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어, 아이의 교육과 인격 형성에 최선을 다했다. 며칠 전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라고 농담을 하였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아이를 볼 때는 그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17년간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이 키우는 게 모든 정열을 다
바치는 거죠. 일하는 것 외에는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아이를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죠. 나는 부모님을 한 번도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한 번도 편안하게 모신 적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17세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후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냥 주저앉게 되니 성장한 이래로 부모님 곁에서 가까이 살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공부한다고 떠나온 다음에 부모 곁에서 있지도 못하고 방학 때 잠깐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준 적이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실 내 살기 바빠가지고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살았죠. 전화도 자주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필요한 것들 선물도 보내주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많이 보내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내 살기도 바쁘니까 아이들과 넉넉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돈도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 안에서 부모님은 더욱이 어머님은 얼만큼 막내딸을 보시고 싶어 하셨을까.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때만 해도 애를 키워오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지니는 그 애정의 깊이를 알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의 애정을 몰랐죠. 아이를 키우고 나서 비로소 알았는데 그래서 철이 들어서 철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철이 들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했구나 불효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불효구나. 그래서 효도를 하려도 이미 시간이 없어요. Too late.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효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친부모님이 없으면 친구의 부모님한테라도 자기 부모 생각하면서 효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우선 제 시한수 낭송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칠순 기념으로 시집을 하나 냈는데요. 그 시집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칠순 기념이니까 벌써 한 8년 전에 그때 쓴 겁니다. 낙엽을 보고 쓴 시인데 요즘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은 그 낙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대로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쓴 그런 생각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지 말라. 땅에 떨어지기 싫어 몸부림치는 나를 멋지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서 춤추는 것 같이 떨어지죠. 그러나 낙엽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다. 멋진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지. 품 안에 아름다운 새 한 쌍 키우는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줄 꿈이 있었지. 새들이 노래하면 춤을 추는 즐거운 날을 꿈꾸었지. 추위가 오면 땅에 떨어지는 내 운명 거역할 수 없나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오래 머물고 싶어 몸부림치는 내 운명. 눈물 깊게 울어줄 사람 그리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내 입장을 생각해서 울어줄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땅에 떨어지는 나를 아름답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땅에 떨어지는 나를 춤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참 몸부림치면서 떨어지기 싫은지 그거를 생각해 봐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거, 또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안합니다. 시작과 끝이 단숨에 읽힌다.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을 보는 것 같다. 아름답고 싱싱했던 청춘, 어깨를 부딪히며 세상에 무서울 것 없었던 젊은 시절을 거쳐 이제
노인이 되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게 되는 운명을 노래한 시입니다. 낙엽이 춤을 추는 것 같아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자기 자서전을 쓸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들으면서 무슨 자기의 과거 생각이 잊혀졌던 과거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을 종이에 노트에 쓰시기 바랍니다. 노트가 없으면 스마트폰에 노트에다 쓰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메모하고 펜 찾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 쓰면 좋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 책을 제가 하나 구했는데 그 책에 쓰인 내용입니다. 제목은 북에선 집에서 장례, 수의 대신 양복이나 한복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장례식에 관한 글입니다. 한국에 온 지 만 4년이 다 돼간다. 그 사이 지인 가족의 장례식에도 여러 번 갔는데 북한과 장례 문화가 너무 달라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지금 차영호 의원이 관찰한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볼 때에 관찰을 좀 세밀히 하고요. 그 보면서 다른 점, 또 내가 느낀 점, 이런 거를 좀 메모를 해 두죠. 항상 메모를 해야 됩니다. 우선 장례식 장소부터 달랐다. 아는 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문하러 갔는데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이었다. 물정을 모르니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하신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에서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간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장례를 집에서 치른다. 병원에서 사망해도 시신을 옮겨 집에서 한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반대죠. 미국에서는 그 병원에 돌아가셔도 집으로 모시고 오고, 남한에서는 서울에서는 특히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 돌아가셔도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더라, 이러니 다르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겠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시신을 정결하게 닦은 다음,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장례사라는 직업도 없었다. 북한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동네에 사는 나이 드신 분이나 상주가 염습한다. 시신이 부패하니 가급적 빨리 시신을 정결하게 닦은 다음 필요한 부위를 싸고 솜으로 막은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고인이 지병이 있어 사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되면 미리 수의를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의를 따로 장만하지 않고 면으로 된 좋은 속옷을 장만해 두었다가 사망한 즉시 갈아입힌다. 남자는 양복을, 여자는 한복을 입힌다. 한국처럼 배로 만든 수의는 생각지도 못한다. 한국에서 입관하기 직전 수의로 갈아입히지만 북한에서는 고인에게 입히기 편한 형태의 수의가 따로 없다 보니 시신이 굳기 전 빨리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염습이 끝나면 시신을 집에서 제일 좋고 큰 방에 모시고 흰 천을 치고 천 위에 영정사진을 붙인다. 그 다음 작은 밥상에 음식을 놓고 향불을 피운 뒤 조문객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다들 바쁘고 또 집에로 조문 가기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가서 방문하고 위로하는 그런 문화가 됐는데 어쩌면 그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조문 방식도 다르다. 북한에서는 조문객이 고인의 밥상에 술 한 잔을 부어놓고 절하기도 하고 서서 묵념하는 사람도 있다. 친척이 아니면 대부분 묵념한다. 조문객마다
고인에게 술을 부어야 하니 장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술이다. 술은 3번 꺾어 잔에 붓는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상주가 외롭지 말라고 카드놀이나 화투놀이나 장기를 두면서 밤을 세운다. 또 그 다음에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 나무가 귀해서 관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장마당에 나무를 사면 되지만 항상 관을 짤 나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여러 곳에서 사람을 보내 나무부터 구한다. 다음 목수에게 부탁해서 관을 짠다. 다음 이 장례 음식과 술장만 하기다. 집에서도 준비하지만 대부분 상주 직장에서 도와준다. 직장마다 당 조직이 있는데 당 세포 비서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동료의 부모가 사망하면 직원을 동원해 술, 음식 등을 구입해서 상주에게 부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장례 준비를 다 해주는 거죠. 얼마나 이북에서도 직장 동료 의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옛날에는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묻었으나 지금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장례식을 비교하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장례 문화를 비교해서 글을 써놔도 좋을 겁니다. 나중에 되면은 이 장례 문화도 또 달라져 가지고 그 10년, 20년, 100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쓴 글을 누가 읽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새로운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일이구나 하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흥미있어 할 것입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제일 좀 생소하게 생각했던 거는 장례식에 가면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고별 예배를 하고 끝나면은 모든 참석자들이 자동차 앞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 앞에 가는 운구차를 따라서 묘지까지 따라가서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뭐 장례식 지낼 때에 그 묘지도 바로 있는 그런 데서 고별 예배를 하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죠. 그리고 제가 자서전 교과서로 사용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또 하나 소개할 게 있습니다. 미국 독립 전에 영국에서 미국 매사추세츠로 건너온 1.5세대입니다. 어쩌면 2세라고 볼 수 있죠. 1771년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771년. 그 사람이 그 나이가 그때 한 40살은 됐을 거예요. 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은 뉴저지 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40세쯤 되었으며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내 생애에 대해 내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네가 모르는 얘기 안 해줬으니까 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많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도 즐거워할 것 같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너도 좋아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너를 위해서 이걸 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내 생애에 대해 써보자는 생각으로 책상 앞에 앉았다. 나는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마침내 그 환경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꽤 넉넉하고 어느 정도 사회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게다가 내 삶에는 많은 행운이 따라섰지. 그러니 내 자손들은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용해온 그리고 신의 은혜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유익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들도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는 것보다도 애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네 아이들 키우는 게 어쩌면 우리가 자기네를 키운 거하고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그렇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에 영국 시골에서 출생했습니다. 영국. 1706년이니까 뭐, 얼마나 됐어요? 300년도 넘었죠. 그런데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을 했어요. 그 사람 공부 못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책이 없어서 책방 점원과 사귀어서 밤에 빌려서 아침에 반납하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문 닫기 전에 가가지고 그 책을 빌려가지고 아침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으니 잠잘 시간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리고 자기 고객이나 친구 중에 책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책을 빌려보는 수완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책 많은 사람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친해가지고 그 사람 일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책을 빌리고 그 사람한테 뭐 음식도 사주고 빌리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출세해서 주지사도 되고 또 프랑스 대사도 되고 독립전쟁 때 프랑스의 도움을 끌어오기도 하고 영국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도 공이 컸습니다. 13개 주의 대표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데 그 사람이 역할이 컸습니다. 그 사람이 역할이 큰 데는 책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비결이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자서전 읽는 사람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최고다.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요즘도 읽고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 참 특히 자서전 읽어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처음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생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독서는 뭐 어떤 시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죠. 평생 우리가 매일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딱딱한 얘기 같으니까 조금 제가 방향을 바꿔서 황진이 시한수 어, 소개하겠습니다. 황진이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이런 시조가 있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선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런 시조죠. 그러니까 벽계수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비유해서 하는 건데 벽계수라는 사람 호를 가지고 한 시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벽계수와 항진이 그 이야기는 뭐 서유영의 1801년에서 1874년간에 사는 서유영이라는 사람이 쓴 금계필담에서 자세히 전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진이는 송도의 명기다. 아주 기생이다 이거죠. 그리고 미모와 기회가 뛰어나서 그 명성이 한나라에 자자했다. 얼굴도 이쁘고 뭐 기에 춤도 잘 추고 또 뭐 검은 것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말이죠 그 침을 흘리고 그랬다고 해서 유명하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종실의 벽계수라는 사람은 황계수를 처음에는 대단치 않게 생각했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소개하고 먼저 벽계수가 황진이를 만나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부터 한번 소개하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풍류 명사가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 손곡 이달에게 물어봤더니 이달이 얘기가 그러려면은 내 말대로 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어린애 소동을 데리고 어린애를 데리고 검은고를 가지고
뒤를 따르게 해서 황진이 집 근처 루에 올라서 술을 마시고 검은고를 타고 있으면 황진이가 나와서 그대 곁에 앉을 것이요. 그때 번체 만차하고 일어나 재빨리 말을 타고 가면 황진이가 따라올 것이요. 취적교를 지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일은 성공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개수가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나귀를 타고 어린 아이를 검은고를 지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녔죠. 검은고 그래가지고 검은고를 들게 해가지고 루에 올라서 술을 마시고 루라고 이제 정자 비슷한 그런 루가 있죠. 집 있고 그 술 마시고 시 읽고 노래하는 그런 루가 있죠. 그래서 검은고를 한 곡 탄 후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황진이가 과연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검은고를 타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떠나니까 황진이가 몰래 보다가 뒤를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취적교에 이르렀을 때 황진이가 동자에게 그가 백개수임을 묻고 저 사람이 백개수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시조를 읊었어요. 백개수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이 백개수가 그냥 뒤도 돌아지 말고 지나가야 성공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다가 나귀에서 떨어졌어요. 나귀에서 떨어지니까 황진이가 웃으면서 너도 별거 없구나. 그렇게 유명한 척, 고고한 척 하더니 별거 없구나. 그래가지고 발로 차버렸대요. 벽개수가. 그래서 벽개수는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벽개수가 이제 황진이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황진이가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황진이가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개성으로 유인해 와서 어느 달뜬 저녁에 나귀를 탄 벽개수가 경치에 취해 있을 때 황진이가 나타나서 청산리 벽개수야 하고 시조를 읊으니까 벽개수가 밝은 달빛 아래 나타난 고운 음성과 아름다운 자태에 놀라서 나귀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여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그랬는데 알아주면 유익할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하던 거 다시 또 돌아가서 하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담도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은 행운이 따랐다는 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민 생활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저는 다시 이민 생활 시작한다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그냥 그 다음날서부터 돈 벌기 바빠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것 부담도,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여기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수입이 좋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할 만한, 그런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은 좋을 뻔했다, 좋았다,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조언을 해 주는데도 그렇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뭐를 배운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배운다 생각하면 이미 뭐 투레이트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아이들 교육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후회가 되는 게 많은데 아이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하고 아이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이런 거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나는 분들 그 자서전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직업관, 직업에 대해서 미국에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귀천이 없긴 없죠. 어디 가도 뭐 아무 일을 해도 창피한 게 없죠. 그리고 특히 뭐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는요,
미국에서 어, 창피하게 생각 안 하고 우선 수입이 좋고 내가 좋아하면은 되는 거지. 남이 뭐라 그러든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살 수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지역의 날씨, 문화 등에 대해서 얘기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도 좀 써봐도 좋습니다. 날씨나 문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래도 살면서 문화에 대해서도 신문도 좀 보고 잡지도 보고 또 여행도 하고 극장도 가보고 또 케네디 센터도 가보고 이렇게 오페라도 가보고 이렇게 뉴욕에 가서 케네디 오페라도 좀 보고 오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요즘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됐죠. 그리고 미국에 살았던 미국에 사는 집과 한국에서 살았던 집의 구조의 차이. 저는 미국에 와서 좋은 게 집안에서 늘 더운 물 찬물이 나오는 게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목욕을 하러 맨날 한 주일이나 두 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목욕탕을 가야 됐죠. 그러고 지금 미국에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은 누구누구였고 얼마나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여행을 했는지 그리고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 아이들이 몇 살인지 이런 얘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친가 시가 다 해서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셨는지 아니면 형제간에 살아 계신지 아직도 연락을 하는지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지 혹은 미국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자기가 사는데 아주 특별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사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살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지 참 현재 은퇴해서 얼마나 어렵게 편안하게 잘 지는지 어렵게 살고 있는지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했는지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못한 수가 많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한 게 좀 더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일로 하죠. 우선 이번에 11월이 됐는데 땡스 기빙이 11월 26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땡스 기빙 주간에는 아마 있는지 저 상록회에서는 어쩌면 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땡스 기빙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바빠지죠. 연말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일 준비를 잘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제일 먼저 글을 쓰는 거 글을 한 편을 일주일에 한 편 쓰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책도 읽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자서전반을 운영하면서 많이 책을 읽고 또 글도 쓰고 하느라고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책을 내는 것도 제가 이제 책을 아마존에서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책을 내기를 원하면은 제가 책을 내는 일도 도와주고 그런 일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고 또 할 일을 제가 생각하기에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보람된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고 또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명상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듣고서 지나치지 말고 꼭 그에 관한 글이니까 아주 쉬워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고 또 자기 가족이나 후손들, 친지들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썼는데 지금 300년이 지난 후에 여러 사람들한테 읽히고 저도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이 여러 자서전 부담도 가장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